오늘은 희극입니다. 비극을 끝내고 희극인데 한여름밤의 꿈, Midsummer Night's Dream. 이게 이게 S가 빠졌네. 들었네. 이거 패러디한 것만 패러디가 아니라 이걸 보태 가지고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을 영화에서 접했어요. 어느 영화에서 이게 대목이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 교훈적인 영화였어요. 힌트. 윌리엄스 키팅. 다 가르쳐줬다 그러면.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키팅.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에 자살한 애 있잖아. 건총 자살한 애. 그 애가 연극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아버지는 하버드 가가지고 의대 가라고 그랬잖아. 그 자살했지. 걔가 연극에서 오디션 받았잖아. 그 오디션 연극이 이거 한여름밤의 꿈이었고 이 연극에서 걔가 맡은 역이 퍽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이 한여름밤의 꿈에서 또 퍽이 의미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애의 배역으로 그 퍽을 줬단 말이에요. 오막 9장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5대 그 희극인 한여름밤의 꿈 12야, 베니스의 상인, 말광량이 길들이기, 뭐 조실대로는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as you like it 이렇게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나 봐요. 주로 이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활동을 보게 되면은 초반기에는 주로 그 사극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극으로 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맥베스가 1606년이었잖아요. 그 한참 전인 1592년에 말강량이 길들이기가 나왔고 1595년에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 우리가 나왔던 여기에서 나오는 그 티스베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비라무스와 티스베. 그걸 패러디한 거, 그걸 뭐 패러디한다고 이상한데, 그걸 그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지금 우리가 액자 형식으로 거기 들어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그 1595년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한여름밤을 고 같은 해에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베니스의 상이 될 때였고 1598년 조실대로 그 다음에 1601년 12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비극이 더 많았겠죠. 보통 보면 일반적인 거로 대충 이야기하면은 사극, 희극, 비극 이렇게 작품 활동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음악과 미술이 소재가 됐죠. 그리고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이건 멘델스존이 그 아까 그게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결혼식을 보고 그 영감을 받아서 1826년 멘델스존 나이 17살 때죠. 그때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부수음악이라고 그러죠. 연극에 딸려 있는 음악을 부수음악이라고 그래요. 음악가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연극에 딸려 있는 음악 이런 걸 계속 작곡해가면서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가르나곡이 됐죠.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은 그 부수음악을 합친 그 관현악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이 건총자살한 니엘의 배역이 퍽이었단 말이죠. 퍽이 이 배역에서 조금 의미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글을 이거 주제가 뭘까? 셰익스피어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사랑인데 사랑의 뭘 얘기했느냐? 사랑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사랑의 뭐 가변성, 또 불가항력성, 마법으로 그래도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내 사람의 그 쌍 중에 흐미아와 라이샌더는 굉장히 또 진실한 사랑을 했잖아요.
이 드미트리우스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뭐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별것 아닌 대단한 것 아니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큐피드를 눈먼 큐피드라고 했듯이 사랑은 좀 맹목적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그 이승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연인과 광인을 비유한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 탈을 쓴, 당나귀 얼굴이죠. 당나귀 얼굴에 당나귀 얼굴의 보텀에게 그 반한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 얘기를 보면은 저게 저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약간 바보스러운 걸 상징했단 말이죠. 이런데 여왕이 반했다는 거지. 물론 마법이 걸렸겠지만 그런 이야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정은 왜 나왔나 이게 갑자기. 원래 이제 이 두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그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죠. 흐미어와 라이센더,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 있고, 굳이 한 사람 따지면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여기다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상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정이 이제 이렇게 등장했는데, 요정도 보면은 이 부부가 이게 뭐야, 부부싸움 하는 그게 원인이 뭐예요? 질투죠. 그 시동, 인도에서 온 시동, 포로로 잡은 시동을 이 와이프인 여왕인 티타니아가 너무 끼우도니까 여기에 대한 질투를 느낀 것 같아요. 이 오베론이 질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할 것은 헬레나입니다. 서양 문학에서 헬레나는 뭐예요? 이 이름 자체가 이쁜 겁니다.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뜻입니다. 헬레나가 우리가 일리아스에서도 헬레나가 이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루크레티아,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 서양 문학에서 정숙한 여자로 나오는 게 루크레티아죠. 이게 뭐냐면 로마 왕정의 7대 왕인 타르키니우스의 아들 섹스투스 타르키니우스가 이 여자를 급탈하잖아. 이 여자가 남편하고 아버지한테인가 시아버지한테인가 뭐 아버지한테인가 편지를 보내면 자기를 하죠. 자기 이 내막을 원수를 갚아달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마키아벨리의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에서 보면은 정숙한 여자로 나오는 이름이 아마 루크레티아일 겁니다. 정숙한 여자는 루크레티아, 아름다운 여자는 헬레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헬레나로 나온 것은 이 드미트리우스가 흐미아를 따라다니는데 헬레나가 너무 사랑하잖아. 진짜 헬레나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진짜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헬레나인 것 같아. 본인은 흐미아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사랑 받고 싶어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라이센더는 흐미아를 더 좋게 봤을 거고 헬레나보다. 드미트리우스는 원래는 지금 헬레나를 좋아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흐미아를 따라다니게 되죠. 얘가 이쁘다는데 왜 저랬어? 근데 이게 그렇게 주관적이라니까, 이쁜 그거는. 이 얘기도 그런 말이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주제는, 내용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지금 내용은 결국은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흐미아의 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점지해주는 신랑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리치고 당시에 여자의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명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혼처를 거절하면은 여자의 명예를
그 상실하든지, 즉 수년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드미트리우스하고 결혼하든지 죽든지 수년으로 가든지. 수년으로 간 배경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박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흐미아는 라이센더를 사랑한 나머지 이제 도피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제 이게 그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을 앞두고 이 흐미아의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공작 테세우스한테 와가지고 이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테세우스는 이제 그 아테네 입법을 설명하면서 이 결혼할 때까지 히폴리타와 결혼할 때까지 네 의사를 밝히라. 안 그러면 죽음이든 수년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 결혼이 이제 큰 소재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의 결혼, 그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을 앞두고 그 공련 근로자들이 공연을 하게 되죠. 이 근로자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구체적인 말은 안 나오다. 근로자들이 이제 공연 연습을 숲 속에서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요정이 나타나죠. 그 요정이 잠자고 있었는데 여왕을 깨우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 라이센더가 아테네 외곽으로 이제 그 아테네 법이 지배되지 않는 곳을 가서 이제 결혼하자고 그랬죠. 숲속으로 가자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숲속으로 흐미아를 불러내서 가자고 그랬는데 흐미아가 이 얘기를 헬레나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헬레나는 이 얘기를 또 그냥 내가 떠났다고만 얘기했는데 드미트리우스한테 그 드미트리우스한테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왜?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상대방한테. 근데 이 심리의 기저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굳이 일할 필요 없었는데 왜 가르쳐 줬을까? 어쨌든 거기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사람이 그 숲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요정의 그 왕인 오베론이 와이프한테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골려주려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묘약을 그 가져오라 해가지고 퍽한테 자기가 이제 그 바르고 티타니아가 이제 일어나면서 시끄러워서 자다가 시끄러워서 연습하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제 이 퍽이죠. 그 당시에 이제 퍽은 퍽이 아니다. 보텀이었죠. 보텀이었는데 이 그 피라무스 역을 하게 되는 보텀이었죠. 보텀이 당나귀 이제 상을 하고 있는 거죠. 퍽이 이제 그 바꿨겠죠. 당나귀로 더 골려주려고. 그래서 이 그 사람을 이제 이 보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보텀은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가 뭐든 지가 다 잘할 수 있다고 막 빵빵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다가 그 요정의 그 여왕이 이제 요정들 소개하니까 그 잘 부리물라고 또 폼 잡고 뭐 그러는데 그 애티튜드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오벨론이 또 보니까 헬레네가 불쌍하단 말이죠. 드미트리우스가 워낙 그 잔인하게 구니까 그래서 그 또 여기다 이 사랑하도록 또 아테네 사람한테 약을 바르라고 눈약을 바르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고 라이센더도 발랐단 말입니다. 그래 라이센더가 눈 뜨니까 처음 본 사람이 헬레나죠. 그래 헬레나를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라이센더도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오베론이 보니까 미안하잖아. 잘못 찾았단 말이야. 퍽이 잘못 알고 갔으니까 자기가 또 드미트리우스한테 또 약을 바르죠. 그러면은 그 헬레나를 또 사랑하게 되고 제일 먼저 눈 뜬 게 헬레나였거든. 그러니까 둘 다 라이센더도 헬레나를 사랑하고 드미트리우스도 헬레나를 사랑하죠. 근데 이 와중에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나 이게 그거죠. 그러고 또 이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 사이의 그 말이 주고받은 말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오베론이 티타니아의 그 모약을 풀어주고 마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드미트리우스는 그대로 둡니다. 그 헬레나를 사랑하게 그대로 두고 라이센더도 풀어주죠. 그럼 라이센더가 풀으니까 흐미아를 사랑하게 되잖아. 그럼 흐미아 라이센더, 헬레나, 드미트리우스, 그 다음은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이 왕, 세상이 결혼하는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피라무스와 티스베, 이게 뭐, 그, 변신 이야기의 사당인가, 사근이랍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상당히 코믹하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슬픈 얘기잖아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코믹스럽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그 혹은 이제 조금 유의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이 재밌는 게 그 테세우스가 야마돈 여왕을 전쟁에서 이겼잖아. 이기기 때문에 이때는 사랑은 칼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히폴리타 나는 칼로 그대에게 구했고 전쟁이었단 말이야. 상처를 입히면서 사랑을 줬어. 하지만 결혼은 분위기를 달리하여 축하연가 갱축 행렬 술잔치로 할 것이오. 이게 전쟁으로 사랑을 쟁취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를 보면 12쪽에 50평 아름다운 내 모습을 만들어낸 분이지 그러므로 그에게는 밀랍인행 같은 건데 본인이 빚었으니 본인의 금능 따라 그 행태를 두거나 없앨 수도 있단다. 이렇게 돼. 그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 그 페이지에 흠이야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제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니까 리오 왕의 그 공감 소통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세우스는 그보다 내 눈이 거의 판단력으로 봐야지 이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까 그 제목이 나오죠. 아까 그 얘기 나옵니다. 13쪽에 86행에 보면은 내 아버지 의사에 불복종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드미트리우스가 원할 테니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처녀 여신 다이아나의 재단에 영원한 금욕과 독실을 맹세하라. 수령은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라이센드가 한 말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드미트리우스는 그녀의 부친 사랑 가졌잖아. 흠이야 사랑은 내게 주고 그 부친과 결혼해.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흠이야가 라이센드 간다, 남아서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테세우스한테 그런 이제 마지막 경고를 듣고 난 뒤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115쪽에 132행에 지금까지 이제 라이센드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은 그 어떤 것에도 이야기나 역사로 들었던 그 어디에서도 참사랑의 길은 결코 순탄한 적 없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죠. 혈통이 다른다든지 전쟁이나 질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흠이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첫 줄에 그럼 우리 이 시련을 인내하며 극복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상념의 꿈, 한숨, 소망 그리고 눈물이 가련한 연정을 따르듯이 사랑에겐 얼에 있는 좌절인 셈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센드가 아테네 20마일 떨어져 있는 그쪽에 가자는 얘기죠. 이제 아테네 법령이 지배하지 않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흠이야, 난 너와 결혼할 수 있단다 합니다. 근데 이 흠이야가 헬레네가 친구니까 헬레네한테 이제 사실들 이야기하죠. 그 다음 19쪽에 보면은 226행입니까? 헬레나가 한 말입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테네를 통틀어 나도 쟤만큼이나 예쁘다지. 그럼 뭐해? 드미트리우스의 생각은 다른데 자기 빼고 다 아는 걸 그런 알지 않으려 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봅니다. 사랑은 저급하고 천하며 볼품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행체로 바꿔 놓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계속해서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봐.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를 장님으로 그려놨어. 게다가 사랑의 마음은 판단력도 전혀 없어. 날개 있고 눈 없으니 무턱대고 서두르지. 그러니까 사랑을 어린애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246쪽에 6행에 어여쁜 흠이야의 도망을 그에게 일러야지. 말로 일러줘요. 근데 일러야지 합니다. 그럼 그는 내일 밤 숲속으로 그녀를 뒤쫓아 가겠지. 정보를 준 대가로 감사라도 받는다면 그건 아주 비쌀 거야.
자기가 그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통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 결혼식장에서 극을 상영한다고 그랬죠. 우리 극은 여기 11행에 보면은 피라무스와 티스베의 가상 구슬픈 코미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야. 이걸 결혼식장에서 이런 역을 한다니까 이게 조금 비극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코믹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셰익스피어가 왜 이 극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랑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랬던지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가르는데 보텀이 처음에 이제 그 피라무스 역으로 정해졌죠. 이 주인공 피라무스가 티스베잖아. 근데 일반은 뭐 할 때마다 지가 다 한대. 티스베를 맡으러 가니까 뭐 보텀이 티스베도 내가 더 잘한다고 뭐 사자도 그렇고 뭐 그렇죠. 사자역도 내가 더 잘하게 해줘. 뭐 보텀은 굉장히 이런 캐릭터로 지금 셰익스피어가 설정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27쪽에 보면 이제 이 요정 얘기가 나옵니다. 이 또 요정 얘기를 왜 이렇게 등장시켜 놨을까? 인간 세계, 그다음 그 인간 초자연적 세계를 설명하면서 자연적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 그 요정을 등장시켰습니다. 보면은 셰익스피어에도 보면은 그 마술 마녀들 얘기도 나오고 유령 얘기도 나오잖아.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요정을 등장시켜 놨어요. 좀 판타지 같은 그런. 27행에 보면은 그 18행에 왕께서 포기한 얘기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잔치를 벌이시오. 여왕이 그의 눈에 안 띄도록 조심해. 오베르는 극도로 사납고 화나셨어. 인도의 왕에게서 훔쳐온 미소년을 그녀가 시종으로 가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귀여운 읍둥이 그녀에게는 없었지. 질투에 찬 오베르는 거친 숲속 돌아다닐 수행은 기사로 그 애를 가지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소녀를 억류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베론은 질투 같아. 그게 그 티타니아가 굉장히 그 싸고 도니까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 29쪽에 보면은 61행에 보면은 둘이 만났죠. 달빛 아래 잘못 만난 오만한 티타니아 하니까 질투하는 오베론 이렇게 티타니아가 반응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보면 서로가 약간 오해를 하죠. 오해한지 진짜 바람 피우는 거죠. 이 오베론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아마존 여왕 이야기하고 또 티타니아는 또 뭐 테세우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틱틱틱틱합니다. 이제 그걸 미소년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32쪽에 보면은 그 123행에 보면은 요정 나라 다 준대도 내게서 못 사가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141행에 보면은 그래 오베론이 한 말이죠. 이 모욕의 대가로 고문을 해줄 테니 귀여운 퍽 이리 와. 넌 기억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의 모약을 구해오라고 그럽니다. 펜지라고 되어 있죠. 그 화살이 잘못된 그 화살이 떨어진 곳 거기서 꽃이 피어나서 자주를 변했는데 처녀들은 그것을 펜지라고 부른단다. 그 접을 구해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구해서 그 티타니아의 그 눈에 잘 때 바르고 눈 뜨자마자 첫 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헬레나는 또 이제 드미트리우스를 따라갑니다. 숲속을 드미트리우스는 그 흐미아를 찾으러 갔겠죠. 그러니까 35쪽에 그 188행에 보면은 드미트리우스가 난 너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뒤쫓지 마. 라이샌더와 아름다운 흐미아는 어디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6행에 보면은 36쪽에 200행에 보면은 그보다도 오히려 너를 사랑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명백하게 말하잖아. 헬레나가 바로 그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요. 난 당신 애완견이에요. 너무 치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드미트리우스, 당신이 때리면 때릴수록 아첨할 거예요. 양견 다루듯이 나를 차고 때리고 무시하고 버리세요. 야, 이게 참 처참하게 사랑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오히려 싫어하잖아. 그렇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약간 오만한 게 있어야 되지. 하지만 당신을 따르게 그럴 가치 없더라도 허락만 해줘요. 야, 그러니까 드미트리우스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내 마음의 정심을 너무 부추기지 마. 너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니까. 헬레나 대답 잘하죠. 나는 당신 못 보면 구역질이 나는데. 야, 내가 미국 가가지고 애들 그때 많이 데려다 주나 서클버스가 있는데 애들이 막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내려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그 운동장을 걸어질러서 이제 그 교실로 들어가는 건물로 가는데 가면서 애가 돌아서 엄마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뭉하면서 막 굉장히 화가 고함을 쳐지르면서 I hate you! 그런 고함을 지르더라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이 뭔지 알아요? I love you!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김해고 이제 애 둘째가 다닐 때도 그거 보면 보면 엄마한테 고함 지르고 난리야 딸이. 엄마가 무슨 죄인도 가만 들어보니까 엄마 죄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하소연 나고 고함을 지르고 뭐 네가 안 그러는 엄마 보고 막 고함 쳐지르고 또 하인보다 더 못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하던데, 나는 미국에서 그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야, 미국 교육이 저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엄마는 저리 않을까요? 엄마 미워, 엄마 죽어버려.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걸 웃으면서, I love you! 아, 여유롭게. 애를 쓰기다 했는데, 엄마는 하도 안 내. I love you. 당연히 그 열받겠다. 아, 그 시기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죠. 그 시기야.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20년 전이가 몇십 년 전이었지, 미국에서. 어쨌든 그 보니 그렇네. 얘기다 보면은 당신을 못 보면 구역질은 하는데, 안 보면 구역질 한다. 37쪽에. 첫째가 알 거야. 둘째쯤 될 거야. 아마. 딸을 잘 아는 거야. 227. 근데 어린 애였어요. 그 초등학생. 근데 그게 초등학교나 아니면 4학년 아니면 5학년이었을 건데. 그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다가도 학교로 보면은 거기 그 당시에 미들스쿨이 5학년이었으니까 그 미들스쿨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좀 많이 좀 걸었거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학교 교사까지 교실까지 걸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걸어가는 구간에서 그래. 엄마도 그냥 차에서 내려주고 가지도 않고 애 이제 가는 거 보고 따라 같이 가다가 막 애가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자, 드미트리우스가 또 나쁜 놈이야. 227에게 보면 37쪽에 난 도망칠 거고 덤불 속에 숨은 다음 야수들의 처분에 널 맡겨둘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가 이 사랑을 뭘로 얘기한 건 모르겠어 이게. 정중하게 집에 돌아가라. 참. 어쨌든 이 오베론은 이제 그 아까 그 약을 구해가지고 지가 이제 티타니아 얼굴 칠하고 보니까 불쌍한 아테네 그 처녀가 있더라. 그게 살려주라 해서 그 이제 남자한테 그 약을 칠하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처음 눈 뜨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도록. 근데 그게 드미트리우스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 퍽이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죠. 라이센드 눈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 이 라이센드하고 사실은 흠야는 사랑이 굉장히 진실된 것 같아요. 43쪽의 첫 줄에 보면은 라이센드가 한 말 있죠. 내 마음 변할 때 내 생명도 끝나리라. 이게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진실되게 기술해 놓고 나머지 사랑들은 또 왔다 갔다 하잖아. 누가 이걸 읽고 나는데 남자들의 사랑은 정말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얘기 태도죠. 드미트리우스의 태도. 헬레네를 그렇게 처음 좋아했다가 흐미아를 또 좋아했다가 다시 또 헬레네를 좋아하잖아.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쁘네. 이제 그래 깨어난 라이센더가 제일 먼저 본 게 헬레나잖아. 그런 헬레나를
그리고 소중한 그대 위에 불에 뛰어들리라 이 45쪽입니다. 첫 줄에 투명한 헬레나여 그러죠. 그렇게 헬레나는 이제 자기 놀리는 줄 알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흐미아를 그러니까 라이센더가 그럽니다. 흐미아의 만족을 아뇨. 그녀와 함께 보낸 지겨운 순간들을 후회하는 바입니다. 야,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안 끝다 아니다. 흐미아가 아니라 헬레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고 헬레나는 이렇게 심한 조롱받는 게 내 팔자인가요? 이런 조롱으로 생각합니다. 한 숙녀가 한 남자의 거절을 받았다고 또 한 명의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다니 이제 이렇게 한탄한 얘기가 46쪽 한 131행의 이행이 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다음 4장 3막에 보면은 이제 연극 연습하는 애들이 나오죠. 피라무스와 티스베. 그 38편 혹은 37편의 희곡을 이게 썼다고 그러죠. 셰익스피어가. 그 중에 반 이상이 상영되고 있거나 혹은 옛날 이전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썼대요.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바로 이 피라미스와 지스베잖아. 근데 그걸 근거로 했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가 그만큼 이렇게 뭐라는 납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사람이라 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 아직까지도 살아남는 그런 얘기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퍽이 그 보텀의 머리를 이제 당나귀 변신시켜 놨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여왕의 요정의 여왕은 그 티타니아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54쪽 이 티타니아가 깨면서 딱 그러죠. 웬 천사가 꽃침대에 누운 나를 깨우실까. 보텀이 노래하니까 티타니아가 고상한 인간이여 다시 한번 노래해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텀 55쪽에 봅시다. 52번째 줄에 보텀이 제 생각에 부인께서는 그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실을 말하면 사랑과 이성은 요즘 그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답니다. 더욱 유감인 건 정직한 이웃들이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랑과 이성은 이게 그 이성을 초월하는 거 사랑의 그거는 사랑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55쪽에 보면은 162행에 보면은 티타니아가 한 말 중에 여름은 항상 나를 수행하며 시중 들고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 여름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여름 밤의 꿈이잖아. 그래서 여름이 뭘 할까? 청년을 상징한다는 거죠. 젊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젊은이의 사랑, 그런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그 요정이 이제 요정의 여왕이니까 요정들의 그 뭡니까 이 수행원들을 소개하니까 이 보텀이 그래도 폼 잘 잡죠. 그 수행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보텀의 그 캐릭터가 참 특이한 캐릭터 같아. 그래서 이제 오베론이 그 퍽이 실수로 오베론은 드미트리우스한테 그 사랑의 모약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퍽이 실수로 라이센더한테 아테네인이니까 그걸 잘못 넣었기 때문에 직접 그 오베론이
라이센더한테 드미트리우스한테 약을 넣죠. 근데 재밌는 표현 63쪽에 보면은 자꾸 이제 이게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하니까 푸익이 또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120행에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뒤죽박죽 뒤섞이는 거랍니다. 이 사랑이 좀 뒤죽박죽 뒤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이센더가 계속 헬레나를 좋아하니까 헬레나가 자꾸 뭘 하죠. 그래서 이제 네가 흐미아를 사랑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라이센더는 판단력도 없이 난 그녀에게 맹세했어. 그리고 헬레나는 그녀를 버리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미트리우스는 다시 깨면 드미트리우스를 이제 깹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사랑의 모양을 발라놨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또 누굴 제일 처음 본 사람이 헬레나겠지. 헬레나를 또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헬레나가 65쪽의 세 번째 줄에 이 분통, 이 지옥 같이 웃고 즐기자고 나를 공격하기로 작심을 했군요. 놀린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 66쪽에 보면은 169행에 보면 드미트리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라이센더, 흐미아는 내가 가져, 난 안 해. 사랑한 적이 있을 때도 그 사랑은 다 떠났어. 내 마음은 그녀에게 손님처럼 머물렀고 이제는 헬렌이란 고향으로 되돌아와 거기에 머물 거야.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헬레나는 계속 67쪽에 191행에 저것 봐, 쟤도 이 공모자들 가운데 하나야. 이제야 알겠다. 셋이 모두 작당하여 날 골려 먹으려고 거짓 장난 꾸몄어. 이렇게 얘기하죠. 둘이서 뭐 결투하겠다고 그러죠. 이게 누구야? 데미트리우스와 라이센더가 헬레나를 두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은 흐미아가 라이센더 이게 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라이센더가 진짜 참 심한 말 하면 넌 꺼져 깜둥이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너를 진짜 미워하고 헬레나를 사랑해. 그래서 흐미아가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이 사기꾼, 이 자블레 같은 것, 이 사랑의 날강노야. 뭐 밤중에 나타나가 내 애인의 마음을 훔쳐갔어? 헬레나한테 한 말이겠죠. 그건 72쪽에 이제 헬레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원래 이 흐미아가 라이센더가 숲속에 아테네 밖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 드미트리우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생방을. 72쪽에 보면은 309행에 보면 다만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숲속으로 도망칠 거라고 말해줬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오베론이 결국은 74쪽에 보면은 355행에 그러니까 로빈 서둘러 밤을 짙게 만들어라. 그래서 75쪽에 365행에 라이센더의 눈에다 으깨라. 이게 라이센더의 마법을 풀어줄 모양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마누라 아내한테 티타니아한테 인도소년 돌려달라고 여왕에게 청할 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 글씨 나오고
이게 나오네. 아까 약간 착각했던 거. 84쪽에 보면은 이 뭐야? 오베론이 한 말이야. 이거 헷갈리네. 64행에 보면은 난 이제 소년을 얻었으니 돌려받았나 보죠. 그녀의 눈에서 미움받는 이 결함을 없애줄 것이다. 그리고 퍽 너는 변형된 이 골통을 이 아테네 촌놈의 머리에서 벗겨줘라. 이 보통에서 그 당당히 그걸 벗겨주라고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깨어날 때 깨어나 다 함께 아테네로 돌아가고 이 밤의 일들은 심하게 뒤숭숭한 꿈으로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꿈으로만 생각하도록,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꿈으로 생각하도록. 자, 티타니아가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85쪽에 깨우면서 오베론님 참 희한한 환영도 다 봤어요. 나귀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 같다는 얘기인데. 그 85쪽에 밑에 네 번째 줄에 오베론이 한 말입니다. 변함없는 두상한 여인도 그곳에서 테세우스와 더불어 즐기 결혼할 것이요. 그래서 그 88쪽에 보면은 그 테세우스가 합니다. 자, 이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지우스는 아버지죠. 그 흐미야. 오늘 이 흐미야가 어떤 선택했는지 답하는 날 아니요. 이제 결혼식 날짜까지 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89쪽에 보면은 162행에 드미트리우스가 각하 아름다운 헬렌이 그들의 도망을 이 숲속으로 온 목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객분한 전 여기로 그들을 쫓았고 상사병 난 헬레나는 저를 뒤쫓았지요. 한데 각하 무슨 힘 때문인지 모르지만 힘은 틀림없는데 흐미아에 대한 제 사랑이 눈녹듯 녹아버려 이제는 그게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로 혹했던 하찮은 놀이개 회상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엇이 사랑이 이렇게 값싸고 변해. 뭐 TV 광고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러고 사랑이 어떻게 변해. 어디 영화 제목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제 마음의 모든 신뢰, 믿음과 제 눈의 표적이며 즐거움의 대상은 헬레나뿐입니다. 전 그녀와 약혼을 각하 흐미아를 보기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190쪽에 보면은 이 이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겠죠. 드미트리우스 한 말이 있습니다. 189행에 드미트리우스가 이것들은 먼 산이 구름이 된 것처럼 조그맣고 식별이 불가능한 것 같아. 그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보텀이 한 말은 91쪽에 206행에 난 참으로 드문 환영을 보았소. 꿈을 꿨는데 아까 이게 꿈꾼 것처럼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무슨 꿈인지 말을 못해. 그 꿈을 설명하려 든다면 인간은 나귀 같은 바보일 뿐이야. 내 생각엔 누구도 그게 뭔지 말 못해. 내 생각엔 내가 그리고 내 생각엔 내게 하지만 인간은 얼룩옷 입은 바보일 뿐이야. 내게 있던 걸 말해주려 한다면 말이야. 내 꿈이 뭐였는지는 인간의 눈으로 듣지도 인간의 귀로 보지도 야 이게 진짜 일부러 했죠. 눈으로 듣지도 귀로 보지도 인간의 손으로 맛볼 수도 해로 이해할 수도 이런 표현들 마음으로 말할 수도 없어. 근데 95쪽에 보면은 그 테세우스가 한 말이 네 번째 사행에 95행에 연인과 광인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인과 광인은 머리가 너무 끓어오르고 조행력이 너무 강해 차가운 이성으로 파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감지하오. 광인과 연인과 그리고 시인은 오로지 상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이요. 거대한 지역보다 더 많은 악마를 보는 자 그것은 광인이고 연인도 도락김 마찬가지요. 그 다음 줄이 계속해서 쭉 나오면서 상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21행에
또는 밤에 무언가가 두렵다고 상상하면 덤불은 얼마나 쉽사리 곰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히폴리타가 한 말입니다. 간밤에 되풀이된 모든 얘기 그리고 다 함께 변모한 그들의 마음은 연정의 상상보다 더 많은 걸 입증하고 무언가 커다란 일관성을 확보해요. 일관성이 있을까요? 사랑이 불가항력적 변할 수 있다는 게 일관성인가? 어쨌든 일관성을 확보해요. 그렇지만 이상하고 경이롭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식장에서 이 피라미스와 티스의 연극 공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새드한 내용, 슬픈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우스갯스러운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그 페이지에 보면 116쪽에 저희 거기 마지막 대사를 하죠. 저희 그림자들이 언짢으셨다면 이 환상이 정말로 보였을 때 여기서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만 고치시면 다 괜찮죠. 그리고 가볍고 시시하며 꿈처럼 헛것 같은 이 주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정직한 퍽인 만큼 노력 없이 얻게 된 행운은 이제는 야유를 피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개선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거짓된 퍽이지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친구라면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면 로빈이 개선하겠습니다. 지죠 뭐. 로빈이 퍽 지지. 이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용은 억수로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 작품은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뭐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내용은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렇게 대작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참 글을 잘 썼다. 캐릭터들을 구성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흔히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얘기했듯이 에토스, 로고스, 바토스 얘기했듯이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사용한 그런 스타일인가? 셰익스피어가? 뭐 그런 얘기를. 참. 자, 나 댓글 사랑이 보면은 아까 흔히 우리가 영화의 어떤 선전 사랑이 어떻게 변해? 사랑은 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기 한여름밤에 보니까 한여름 청춘이라 하니까 청춘이니까 아직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는 그런 약간 그럴까?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걸 약간 풍자해서 좀 그래가지고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춘에 대한 그런 거 아직까지 성숙되게 완숙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묘하게 요정의 이야기를 또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등장시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정의 얘기가 퍽의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도 이 연극이 등장했고 그 주인공이 퍽을 맡았다는 거야. 닐이. 그래서 우진이 들었는데 다시 영화를 보질 않았어. 영화 요약한 거 보니까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었고 거기 퍽이었대. 왜 퍽을 왜 맡겼을까? 퍽은 그렇죠. 이 퍽이 굉장히 이제 약간 자유분방하면서 그렇잖아. 아까 그랬죠. 지를 혼동된 걸 좋아한다고. 거기는 기숙학교에서는 일사불란한 딱 책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딴 걸 허용하지 않죠. 이게 이제 청춘이고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는 뭐라 그러나 이게 변화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여지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이제 끝은 좋게 갔지만 이제 우리가 청춘이 왜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데 막 엉뚱한 데로도 갔다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약간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랑이 꿈이 아니라 인생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섹스피어가 뭐 우리는 섹스피어가 썼을 때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 그죠. 작품들을 더 많은 보면은 이거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게 얄개 시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청춘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아주 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왜 막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런 그냥 우수 재밌게 보는 그런 청춘 드라마 같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 그러니까 그 이걸 교묘하게 또 초자연적인 뭐 요정의 얘기를 또 섞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요정이 이게 사랑의 모양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그 변덕성 불가항력적 뭐 거꾸로 얘기하면 불가항력 이런 걸 표현할 때 사랑의 모양을 사용했고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안 바뀌는 상황이 바뀌겠지. 변덕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릴 때는 왜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게 왜 시간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뭐 책임이나 어떤 뭐그 신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끝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어릴 때는 왜 조금 변덕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 뭐 어제까지 뭐 잘 지냈다가 오늘 그게 여기 보면은 사실 보면 이 사랑이 바뀐 게 드미트리우스잖아. 처음에 헬레나를 좋아했다가 흐미아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라이센더는 또 그 사랑의 모양 때문에 또 흐미아를 좋아했다가 또 헬레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게 그 사람 외향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묘하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걸 표현했지만 사랑의 어떤 그 일관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된 지고지순한 사랑 그 변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닌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설명했는데 저는 제가 이런 게 남자들이 사랑이 이렇게 한가요? 자기 너무 실망했다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써. 남자들의 사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렇게 그냥 풋사랑 뭐라 해야 되나 이랬다가 이거 풋사랑까지는 아까 말 젊은 청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결혼을 상대로 한 거다. 뭐 그냥 우리가 10대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초 때 사랑도 아니고 이 결혼할 나이의 사랑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어린 나이에 친구끼리의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친구들 간의 얘기니까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테세우스랑 히폴리타도 젊은가 여기서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다르지. 이거는 아니, 정복했기 때문에 말 오베론하고 티타니아 그건 모르죠. 이거는 이제 그거는 요정의 세계에서 부부였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은 아니겠죠. 굳이 젊은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테세우스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물론 히폴리아하고 결혼하지만 그거는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사랑을 가져온 거거든요. 예, 다른 얘기고. 획득한 여기서 사랑이고. 4명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그냥 청춘 뭐 사랑과 우정 사이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뭐 우정인 줄 알았는데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난 그 정도는 아니 이게 뭔지. 저는 오베론하고 티타니아가 요정이긴 하지만 이들도 어쨌든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질투지. 이 어른의 사랑도 여기 나 있어서 진짜. 그냥 저는 젊은이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참 살짝 우리가 진짜 사랑에 우리가 눈에 뭐 씌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충실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청춘이라는 게 어릴 때 사랑. 여기에서 설명하고 했던 거는 그 오베론과 티타니아의 그 사이에서는 질투를 얘기한 것 같아. 사랑의 허들이라고 할까. 장애물 같은 거는 질투지. 우리가 그 오셀로에서 나왔듯이 질투. 이게 그거 조금 질투심으로 심한 장난을 쳤잖아. 그 오베론이 그 티타니아한테. 결국은 이제 티타니아 약점을 잡은 거죠. 그 당나귀 얼굴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니 그렇게 그 사랑이 저급하나 이런 약점을 잡고 인도 소녀를 뺏으려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거 마지막 사랑이라는 TV 그거 왜 50대 딱 우리 또래 남녀들이 끝사랑 끝사랑 찾고 난 마지막 사랑이 그 정숙이 나오던데. 정숙이하고 나오잖아. 연하하고 그거 다 나오는 그 사랑을 보면서 다시 제가 그걸 또 보면서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하는 막 남자가 울고 처음인 것처럼 사랑 물론 나이가 든 사랑이지만 젊은 애 사랑하고 뭐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막 또 울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게 가거가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걔 남자가 은주도 보면은 옛날에 그 상처받은 사랑이 있었고 걔 막 남자 울었잖아. 그 뒤에 요 행크라다 그 마가 늦게 알아. 영만이가 그 요리사 한다는 그 친구가 아직도 행크라고 돼 있대. 영하는 애 말고 요리사로 들어온 애 뒤에 그 매기로 들어온 남자 은주하고 각각이 됐네. 걔가 옛날에 그 사랑 이 은주를 보고 그걸 많이 느낀 거야. 마찬가지 김한도 은주가 처음 돌아왔을 때 자기 첫사랑이 떠올랐다. 옛날 사랑이 떠올랐다. 그런 게 리마인드 하니까 그 나이에도 항상 사랑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젊은 애들처럼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열흘 동안 감정은 그건 약간 방송 같은데 그건 아니겠지. 그러나 나이가 좀 기간이 좀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좀 짧았다고 김한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끝날 때 무렵에 기간이만 길었으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캐릭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 정수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연하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정은주가 그랬고 의외로 또 그 순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는 그 나이 제일 많은 민경인가 그 여자 교수는 굉장히 되게 순진해 보이는 것 같아. 하여튼 이 한여름밤의 꿈이 이런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여름밤의 꿈. 근데 한여름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청춘의 뜻하는 거. 청춘 그렇죠. 청춘 때니까 좀 질풍노도의 시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좋네 보여. 그러니까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일 없으면 뭐 그거 할 때